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마이뉴스 TV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면 이분을 만납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그 지냈어요?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걸 이거 보십시오. 보고 해야 네, 돼요? 카메라가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네, 지난주에 한 대였는데. 제가 메인 MC인 줄 알고 지난주에는 한 대였는데 지금 하나, 둘, 예, 셋, 예. 세 대나. 지난주에 의원님이 카메라가 너무 적다는 그런 좀 말씀 좀 하셔가지고 저희가 2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적다는 것보다 많으면 제- 많을수록 좋아하시는. 제이 뚱뚱한 몸을 이렇게 좀 다 담을 수가 있는지.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의원님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또 카메라 많이 준비해서 네, 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자, 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저희가 매주 이게 모실 수 있어가지고 사개특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좀 매주 들을 수 있어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사개특위 간사분들을 뵙고 사개특위를 빨리 좀 논의를 가동시켜서 예, 예. 우리 그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다음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거라든가 법원 개혁에 관한 걸 빨리 가동을 시키자. 그랬더니 일부 야당 간사님은 아직 좀 거부 뭐 좀 이렇게 좀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동을 못 하고 이번 주에 좀 내일이나 모레쯤 간사들 협의를 좀 해서 전체 회의를 좀 열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 각 당의 입장이 자꾸 정략적 당이당량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뭐 논의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지금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있으면 논쟁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찬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입장을 여론을 형성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당연히 따라야죠. 근데 그게 그 중심이 국회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서로 공격하고 당리당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만 했지 그 숙성시키는 노력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좀 저 위원장으로서도 더 노력을 좀 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좀 무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그 논의 통해서 뭐 합의안을 도출하든 아니면은 뭐 논의해봤더니 주요하게 나오는 목소리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자 뭐 이렇게 결정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처의 제도에 대해서 도입하는 거, 공수처 제도를 할 거냐 말 거냐. 네네네. 근데 하지 말자는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입장 얘기 들어보면 야당을 탄압한다, 불공정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야당을 탄압하거나 불공정할 걸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제도 장치를 만들면 되죠. 이 공수처는 대통령 그리고 주변 청와대 사람들 그리고 장차관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판검사들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과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의 칼날을 들이대서 항시 감시하고 단죄를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회의 최고위 그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항시 감시하고 어쩌면 그런 부조리를 막겠다라는 이게 무조건 뭐 엄단하고 처벌하는 데 능사가 아니고 감시라고 긴장을 주면 그런 비리나 부조리를 안 하도록 그 몸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처신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라는 것처럼 공수처 제도를 도입하는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게 만약에 야당을 탄압한다, 불공정하다. 그러면 그 공수처장이나 검사들을 잘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통제하고 민주적 통제를 하고 이러면 될 일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가 특검이 있는데 뭐하러 하냐. 근데 그건 또 틀린 게 특검은 어떤 문제가 생겨야 그 이후에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이 공수처는 평상시에 항시 비리가 있나 없나를 감시하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수사하고
단죄를 하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다르죠. 특검하고는요. 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뭐라 하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상도 대통령과 그 주변 몇몇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감찰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차관도 그렇고 뭐 판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벤치 검사 또는 뭐 스폰서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처단을 하려면 처벌을 하려면 당연히 평상시에 항시적인 그런 수사 감시기구가 있고 그리고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이런 공수처의 순기능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야 우리 사회자, 우리 사회의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이 긴장하고 행동하는데도 아무리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뭐 밥을 먹더라도 조심하고 예 그런 등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네, 쭉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야당에서 염려하는 부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 주장하셨어요. 어쨌든 사개특위가 빨리 가동이 돼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 문제, 특히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네. 저 살아있는 권력, 힘께나 쓰는 사람들 또 최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시 그 비리를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네. 긴장을 주고 만약에 있으면 죄를 묻겠다. 이런 제도로서 공수처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90% 가까이 찬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국민들 뜻을 안 따릅니까? 그리고 야당 탄압한다 또는 불공정하다 이런 것들은 제도 장치가 이미 되어 있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네. 그러면 또는 또 야당에서 저 좋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네. 수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논의 자체가 지금까지 논의 자체. 사개특위에서 그냥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공수처가 그런데요. 이번에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공수처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이 말씀하셨고. 수사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네. 유야무야 됐고 검찰이 경찰이 수사 뭐 영장 청구 이런 거 등등 하면 다 네. 거부 비터놓고 그렇죠. 검찰도 제대로 수사 못했고 그렇기 때 때문에 경찰 검찰한테 맡기기에는 네.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음. 따라서 어떤 또 다른 독립된 기관이 나서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버닝썬 문제, 그 경찰과의 의혹, 유착 의혹, 그리고 뭐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서 그 여러 세 가지 사건은요. 것들. 예. 다 시기나 내용이 틀린 듯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위 네. 지도자급의 인물들이 그 돈, 힘, 명성을 빌미로 해서 그를 좋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미끼로 매개로 해서 말하자면 온갖 부패와 부조리를 저질렀고 더구나 여성들을 성노리객감, 그 성폭행이나 성노리객감으로 함부로 대한 아주 쓰레기 같은 짓들, 추악한 짓들을 한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질당했습니다. 예, 거의 만 그것도 한밤중에 예, 그것도 2분 차이로 머플러로 나갔는데 맞고 예. 태양경 무슨 안경 선글라스 선글라스 꼈죠. 끼고 목도리하고. 제가 볼 때는 딱 그거 사진을 보니까 네.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의심이 상당히 김학의 드는데. 전 차관은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왕복 티켓도 끊었고. 근데 한밤중에 네. 선글라스 끼고 모자 음. 끼고 말하자면 얼굴을 가리는 그런 누가 알아볼까봐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남한테 더 궁금증을 떼요. 남들은 다 그냥 그 한밤중에 선글라스 낀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죠? 근데 자기 얼굴 가리면 자기는 숨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타조가 그렇다고 그러대요. 막 도망가다가 네. 끝내 네. 저 이렇게 못 가게 머리를 되네. 저 이렇게 숨으려고 하면 머리를 그냥 모래밭에 네. 처박아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타조는 지가 숨은 줄 알죠. 그렇죠. 아무것도 자기는 안 안 보이니까. 보이니까. 예. 근데 남들은 다 알죠.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나가려고 했을까요? 출국하려고 했을까요? 의심이 어떻게 안 보세요? 듭니까? 한밤중에 뭐 태국 가서 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뜻한 나라 가서 예. 아니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동 자체가 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일국의 차관까지 한 분인데 이런 그 재수사 권고를 앞두고 바로 그 전주 금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수사 결정을 앞두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뭐 누가 저는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나한테까지 뭐 수사를 다시 또 하겠어? 이러다가 그게 다가오니까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이렇게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든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검찰 믿을 수 있습니까? 음, 경찰 믿을 수 있으십니까? 박 기자님. 검찰이요? 뭐 저 보면은 건 바이 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 바이 건이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계속 다 하시고. 네. 예, 근데 저는요. 네. 지금 이미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아, 됐다라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특검하기 전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경찰과 검찰이 지금이라도 빨리 뒤늦게라도 빨리 저 수사를 하는데 노력을 하라.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저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인 사건, 김학의 사건, 다음에 그 버닝썬 사건. 예. 특검밖에 안 된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뭐 달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그 신뢰를 완전히 저 불식하고 신뢰를 믿음 끝에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부조리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은폐 부실 수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들 그 사람 또 상위 레벨에 누가 그렇게 은폐시키고 부실하게 했는가? 이 사람들 샅샅이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할 건 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무슨 뭐 특별 수사단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네. 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까요? 뭐 그랬더니 뭐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가 드루킹 특검 예, 다시 같이 하자. 물타기 하는 겁니다. 물타기다. 예. 아주 저 나경원 예. 원내대표는 물타기에 아주 선수인데 별로 실력이 바닥이 보입니다. 속셈이. 그 전에 그 저 BBK 이명박 대통령 그 이명박 후보 때 그 영상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는 설립했다. 네, 그랬더니 주어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네. 나는이라는 말이 없다. 맞아요. BBK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나는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 이명박 후보가 설립한 것을 인정한 건 아니다. 아, 그따위로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저기 뭐죠? 무슨 특이죠? 반민특위. 예, 반민특위 했더니 반문특위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둘러치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급한 저열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냥 저급한 것뿐만 아니라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을 말하면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바닥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예. 아주 천박하고 네. 거론하기조차 그런 대꾸하기조차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라고 합니다. 네. 나경원 대표가 어쨌든 그 한국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해야 이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또 그 민주당이 또 마음대로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회 상황에서. 아니 마음대로 못할 게 뭐 있어요? 저 지금 국회성이야 제일 야당이 네, 예. 저렇게 버티면 지금 생각한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음. 그러면 몇몇 국회의원이나 또는 소수 일부 정파의 네. 반대 때문에 법안의 심의가 중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묻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네.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공수처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나 네. 그에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지금 모든 건건이 반대하고 발목 잡고 심의 거부하고 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을 좀 본인들이 사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사도 표시했는데 패스트트랙 사퇴를 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분들 나경원 의원이나 네. 등등 동조하는 의원들 없이 한번 잘 꾸려보고 안 하겠죠. 말로만 좀 하라고 했겠죠. 예, 진짜 뭐 약속 좀 지키라고. 예, 사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한국당 의원들 들으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나경원 대표나 그 네.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음, 국회의원 뭘 하냐 이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일이라는 게 발목 잡고 네. 그리고 물타기 하고 그리고 그냥 쌈마고 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국회는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길거리 네. 나가서 그죠? 투쟁을 해라. 그 그냥. 태극기 부대에 합세해서 음.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해라. 그러니까 이 한국당에서 보면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세게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뭐 도움이 될까요? 내년 총선에?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인들이나 정파 네. 사람들 때문에 국론이 아주 극도로 분열되고 또 또 이 통합되긴커녕 오히려 더 갈등만 증폭되는 네. 정말 그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낱 그 얄팍한 실수, 당리당략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런 국정 운영이라든가 음. 또 국민들의 그런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 네. 나가는 그런 걸 정치인들이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니까요. 네. 그 김학의 전 차관 얘기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한국당 의원이죠. 민정 라인에 대한 그 수사도 권고를 했는데 어제 검찰 과거사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윗선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윗선 뭐 조홍천 의원도 뭐 증언하긴 했지만 윗선에 외압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능히 들더라고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네. 권력 신부에서 음. 그런 은폐하고 네. 부실할 되게끔 은폐죠, 은폐. 부실을 넘어서서 은폐하지 예. 못했던 그룹이 분명히 있는 만큼 그런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낱낱이 네. 담당 검사로 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다 샅샅이 조사를 해서 그 죄가를 물어야 되겠죠. 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특검이 꼭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잘못된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결하는 그런 공수처가 도입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걸 아주 그냥 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국민들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드루킹 특검은 민주당에서는 아예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아니 뭐 지금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마당에. 지금 뭐 다 네. 조사돼 특검해서 돼 있는데 뭘 또 특검하자는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물타기예요. 물타기다. 네. 네. 뉴스 런업님 저 애청자시죠? 이상민 의원님 공수처 꼭 만들어 주세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의원님이 만들 수 있나요? 국회의원이니까요. 네.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되지만. 예. 예. 뜻을 모아서. 네.